차이나 전기차가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벌써 마이너스 33%가량 빠졌는데요.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안 오르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에 투자 전략까지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다른 전기차 주식들은 어떨까? 모두 다 성장주기 때문에 흐름은 비슷합니다. 리비안, 하락 추세 안에 있죠. 루시드, 하락 쐐기 패턴.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쐐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락분이 현재까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차트 모두 어느 순간 상방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상승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빠지는 건 없습니다. 어느 순간 이 하락 추세를 이탈을 하죠. 하락 쐐기 형태도 마찬가지로 언젠가 반등이 나오는 형태의 패턴이에요. 나스닥은 어떨까? 0.618, 이 피보나치 0.618 구간. 일단 여기서 지지는 받았는데 저점을 살짝 경신했죠. 여기 쌍바닥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 120주 이동평균선, 여기까지 일단 하락이 열릴 수 있습니다. 여력이 남아있죠. 12,300포인트까지. 이 나스닥이 성장주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스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성장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살짝 하방을 열어둘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쌍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 올리더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린 쌍바닥 자리에서 힘을 잃고 한번 내려온 자리이기 때문에 저점 갱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하방을 열어두는 게 좋겠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일 새벽 3시 정도 금리 인상 관련된 FOMC 발표가 있죠. 0.25를 올릴 것이냐, 0.5를 올릴 것이냐. 이걸 떠나서 앞으로의 기조에 대한 그 FOMC의 발언,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조. 일단은 그때까지는 급격한 방향성보다는 그때 17일 그 이후 금리 인상 규모와 FOMC의 기조에 따라서 방향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번엔 차이나 전기차로 돌아와서 추이가 굉장히 좋지 않죠. 계속 이렇게 신저가 저점을 내려가고 있는데 작게 여기서 일단은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반등을 해줬어요. 오늘 이렇게 처진 바닥 형태로 해서 올라가면은 베스트겠지만 나스닥과 비슷한 상황이죠.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강력한 자리인데 여기를 만약에 아래로 깨고 내려간다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위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좋고, 여기가 그리고 피보나치 0.382 자리이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기까지 지지로 작용했던 이 구간이 강한 다시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를 아래로 깨고 내려갔다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굉장히 좋은 기회에 돌입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렇게 그 라인을 그어드렸었죠. 떨어진다면 이렇게 이 라인에 각 구간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B 표시가 찍힌 이 구간, 이게 제가 매수한 구간입니다. 이 하락장에서 차이나 전기차를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고 여기서 다시 사지 않았어요. 왜냐? 제가 산 구간이 여기 그리고 여기죠. 다 의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 저점이 깨진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이 밑에서 매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또 떨어졌다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분할 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는 내 매수 평균 단가가 여기에 묶이게 됩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물량이 사지게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서의 의미가 없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내가 트레이딩을 할 줄 안다 라고 한다면 여기가 깨졌을 때 전부 다 손절을 했다가 아래서 다시 잡는 방법,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트레이딩에 익숙지 않다 그러면 저처럼 그냥 이렇게 맥점마다 분할 매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할 매수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떨어지니까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니까 여기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거는 분할 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침투율 100대 중에 9대가 전기차였다는 거죠. 올해 말 침투율은 12%, 3% 증가한 12%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증가량을 보시면은 23년에 16, 4% 증가, 24년에 5% 증가, 4%, 5%, 5%, 7%, 7%, 8%. 시간이 갈수록 침투율은 이렇게 복리 그래프와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30년을 보고 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한다면 지금의 등락이 과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은 1, 2년도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3년, 5년 장기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다면 분명히 참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이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30년이 되면은
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것이다.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30년에 57%인데 제 예상으로는 한 10대 중에 7, 8대는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 그리고 인류가 그 기술을 수용하는 속도, 이거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복리의 그래프 이상으로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시점에 예상하는 그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그 추이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는 거, 미래의 또 변동성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이 전기차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될지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몰빵 금지. 보셨다시피 성장주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우상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테마를 타고 급등을 했다가 급격히 빠지고 또 급등했다 급격히 빠지고 이런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몰빵을 했다면 다행히 살 때 몰빵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런 데 물렸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투자에 기회비용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사이클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반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적정 비중을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주식도 상승장이 있고 하락장이 있어요. 또 성장주의 사이클, 그리고 순환주의 사이클, 이런 것들이 있죠. 무조건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회비용을 잃지 않고 싶다면 적정 비중을 장기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물론 시작은 5년, 10년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내가 여기에 물려있다면 1억이 고점에 물려있다면 지금 6천 몇백만 원 남았을 거예요. 물론 언젠가 다시 우상향하겠죠. 하지만 이 기회비용, 이것도 생각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5년, 10년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 차이나 전기차를 추천해주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가 침투하고 있는 굉장히 초기 시장이라는 거, 물론 말씀드린 초기일수록 이런 테마 바람, 이걸 타고 나서 이렇게 급등을 하죠. 그 다음에 하락이 또 와요. 하지만 그 실적이 다시 잡혀감에 따라서 우상향합니다. 성악개미 분들이 많이 투자한 리비안이나 루시드, 이런 기업들이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진 거죠. 지금 실적이 있나요? 실적이 없어요. 대량 생산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주 테마에 대한 바람을 타고 급등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전기차와 같은 성장주에도 이런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걸,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물려있다면, 트레이딩이 안 된다면 저점마다 매점마다 추가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어차피 지금 빠질 만큼 빠져서 손절을 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다시 이렇게 급반등하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금리 인하기에서 금리 상승기로 넘어가는 변곡점에 와 있죠.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올해 안에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의 유동성이 많이 풀렸다가 다시 회수되는, 유동성이 줄어드는 장세로 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장주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 성장주에 불리한 상황이다. 돈이 많을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왜 풍부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푼 거죠. 경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일반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 장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 돈이 몰립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대가 됐죠.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올라갑니다. 성장주에 있던 돈이 빠지죠. 그 과정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V자 급반등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여유롭게 투자 관점을 바꿔 가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굉장히 장기적 흐름을 가지고 이 차이나 전기차에 투자를 하고 있죠. 시간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물론 우리가 30년까지 투자한다기보다는 어느 순간 또 이런 사이클의 정점에서 많이 주가가 올랐을 때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의 등락은 장기적인 흐름에서 작은 파도에 불과하다. 최근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나스닥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 양적 긴축,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에서 40% 올랐다. 다시 100% 넘게 올랐죠. 자연스러운 조정입니다. 물론 반절 구간 한 15,000원 부근에서 반등을 해서 다시 이렇게 가졌다면 좋았겠지만, 공교롭게 또 전쟁이라던가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이슈들이 같이 겹치는 바람에 생각보다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하락의 과정도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 전기차 투자 전략 잘 기억을 하셨다가 본인의 상황과 성향에 맞게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정리하자면은 일단 여기서 저처럼
분할 매수를 이미 진행하셨던 분이라면은 굳이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이게 만약에 이 중요한 맥점을 아래로 깼을 때 아래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미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안 샀다면은 지금 한번 사볼 만 하겠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손절하겠다라고 하면은 손절 구간이 아주 짧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손익비가 아주 좋은 구간이에요. 쌍바닥 맥점이자 기존 매물대 그리고 피보나치 0.38이 자리, 좋은 매수 맥점 자리입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여기서 이미 샀기 때문에 여기서 안 샀다. 저는 혹시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 아래에서 사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물려있는지 상황에 따라서 분할 매수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두통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느낀 게 정말 건강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 많고 돈이 많고 커리어적으로 내가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잃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라도 꼭 운동하시고 건강한 봄 맞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